안녕하세요, 아더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느꼈던 그냥 기분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식의 시작을 중국 원양 자원이나 이제 유진 로봇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때죠. 이때부터 저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 이때쯤부터 이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이때쯤에. 그래서 하는 분이 유진 로봇을 이제 2,300~400원에 이렇게 사면 좋다고 해가지고 이때 사가지고 그냥 주식을 어떻게 사야 할지 팔지도 몰랐었는데 어 그냥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가지고 그때 뭐 유튜브도 별로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떻게 이제 계좌를 파고 하면 되는지 그냥 검색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중국 원양 자원에서 이제 상패도 당해보고 시즈도 거의 3분의 1 토막 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깨지면서 이제 좀 많이 배우고 느낀 게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번 제가 제 생각에 이거를 그냥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일단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기준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기본적 분석을 기반으로 가치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차트로만 이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로만 보고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또 뉴스를 보거나 이제 언론을 보거나 하면서 뉴스에 이렇게 같이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0만 명의 이제 주식을 한다면 기준은 100만 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주식을 아는 형이나 이제 친구들이나 지금 동생들한테 이제 많이 가르쳐 봤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 자기 스타일대로 이제 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이것 정도는 알면은 뭐 나쁘지 않겠다 하는 걸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언론에 휘둘리는 매매도 있을 거고 이제 호재가 터졌는데 이제 떨어지는 매매가 있죠. 그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주식 얘기하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단 주식은 마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을 관리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은 뭐 파동이잖아요.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이렇게 막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르면은 오를 확률 그리고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떨어질 확률 이런 게 있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오를 때는 뭐 오를 확률 중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기관과 외인 얘네는 뭐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개미들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올릴 그 여력이 많다. 그리고 수익을 얘네가 내려면은 올려야 한다. 해가지고 막 기관 수급 매매, 외국인 수급 매매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게 이런 걸 보고서 그런 게 이제 확률이 좀 높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오를 이유를 좀 많이 찾아가지고 내릴 이유도 찾고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높은 오를 확률이 높은 것에다가 이제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절매의 중요성인데 이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상폐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스탁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작전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여기서 샀던 예전에 뭐 이런 데서 샀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때는 수익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지금은 거래 정지까지 됐는데 이때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제때 손절하지 않으면은 이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손절의 중요성이긴 하지만 이제 익절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존 우선 이렇게 정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시나리오 짜기 루틴화인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존재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이런 주식의 패턴을 많이 좀 발견하고 분석하려고 많이 하죠. 뭐 깃발형 패턴이 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락, 뭐 깃발형, 이런 것도 이게 상승하기 위한 깃발, 아니면 뭐 하락 쐐기형, 뭐 상승 채널, 뭐 이런 거 다양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하락 추세를 이렇게 여기서 뭐 돌파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돌파를 했으니까 뭐 이제 올라갈 거다, 막 이런 패턴을 발견하는 작업, 이런 이런 패턴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의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패턴을 찾아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도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세력들의 패턴을 조금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세력들의 이제 패턴을 이제 많이 비슷한 것들을 과거의 차트에서 찾아가지고 비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겠지라고 저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그림대로 안 간다면은 이제 다시 저의 포지션을 한번 뭐가 잘못됐지라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 객관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흔들린지를 알아야 감정적인 매매를 최대한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괜히 이제 흥분해서 마이너스 10%인 게 너무 짜증나서 팔았더니 이제 막 갑자기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도 경험했고, 저도 이제 노력하지만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제 생각에는 이 네 가지의 마인드셋을 먼저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식에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나의 포지션이 뭔지 이제 좀 알아야죠. 이제 예를 들면은 직장인인 경우가 제일 많겠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근데 물론 주부도 있으실 거고, 전업 투자자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업가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학생, 뭐 아니면 이렇게 다 많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현재 내가 직업이 뭔지에 따라서 이제 주식을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갈지가 좀 나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직장인이다 이러면은 직장인들은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머니 파이프라인이 월급 소득, 사업 소득, 그리고 뭐 이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금융 소득, 이런 게 있죠. 사업 소득에는 자영업자분들이 또 이제 사업 소득에 들어가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드를 계속 이제 아니면 뭐 백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뭐 전업 투자자가 여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꾸준한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 분들은. 근데 백수거나 전업 투자자들은 꾸준한 이제 플러스 알파 소득이 뭐 임대업 이런 게 있는 게 아닌 이상 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심리상에서 제일 좀 지고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 세 포지션으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면 이게 플러스 알파인 이제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물리더라도 이제 꾸준하게 뭐 물을 타서 탈출한다던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머니 파이프라인이 나뉠 텐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직장인인 뭐 주부, 사업가 이런 분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스윙 포지션을 하는 게 좋죠. 아니면 뭐 시간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전업을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시거나 하신 분들이 많고, 단타도 하시면서. 그 웬만한 분들은 다 이제 스윙 포지션으로 가는 게 승률이 제일 좋으실 겁니다. 왜냐면 초보가 이제 제일 수익 내기 좋은 게 이제 스윙 포지션이에요. 이제 왜냐면은 주가는 이렇게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하루에 뭐 상한가 가는 거 그런 거는 근데 하루에 뭐 한 5종목 10종목 나올라나 2,700개 중에 그 중에 2,700분의 1을 10의 확률을 맞출 확률은 매우 적죠. 하지만 이렇게 스윙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큰 파도나 이제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초보부터 이제 중고수까지도 이제 스윙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런 기간에 이제 이런 한 파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이렇게 파동이 그냥 랠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윙 포지션이라는 거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달, 뭐 3달까지도 이제 스윙 포지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스윙 포지션을 하는 게 좋고, 이제 전업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상위 0.1%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타로 꾸준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 저도 단타를 많이 도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뭐 기계 같은 분들 뭐이 많죠. 불개미라든가 아니면 뭐 단테님도 뭐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누구더라, 그 마하세븐이라고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있죠. 스캘핑 트레이더. 근데 웬만한 분들은 그런 거를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시드별로 매매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제 시드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일단 0원에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소액으로 공부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악착같이 이제 알바를 하든 아니면 뭐 어디 노가다를 하든 아니면 뭐 월급을 받아서 이제 최대한 시드 2천만 원 이상을 맞춰야 이제 주식을 조금 하는 자본주의의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창원개미님이나 뭐 불개미, 뭐 마하세븐 이렇게 스케일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500만 원으로도 몇십억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웬만한 분들은 그게 타고나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만 이렇게 0에서 소액으로 이제 200, 2000이나 5000까지 올라가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월급을 타면은 최대한 월급의 50에서 70%까지는 시드를 계속 올리면서 최소 2천만 원 이상을 이제 모아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본주의, 주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중요한 게 종목은 절대 세 종목은 넘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시드가 적을 때는 종목이 막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좀 큰 기관 투자자거나 이제 수억이나 수십억 정도 되는 자산가가 아니면은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2천만 원 이하에서 뭐 500에서 10% 나왔자 50만 원이죠. 근데 1억에서 10%면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집중해가지고 시드를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웬만하면은 세 종목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2천만 원 정도까지 모을 때까지는 계속 이제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사이에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실전을 조금씩 하면서. 아니면 모의 투자도 있죠,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을 좀 알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수익률이나 이제 그 승률이 좋은 매매법을 이제 찾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든 아니면 뭐 기술적 매매를 하든, 그러면서 이제 2천에서 5천까지 만드는 그런 구간은 이제 어느 정도 벌었구나 느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도 절대 내 종목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2천을 정도 모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5천 정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는 구간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의 실력에 대한 그 스스로 테스트를 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증명하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이 구간은 또 운이 좋다고 하면은 내가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종종 있고, 잘만 한다면은 이제 전업으로 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이때도 저는 절대로 6종목을 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종목을 막 수십 개를 타면은 막 10개 이상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걸 다 사잖아요. 그런 거는 뭐 한 종목에서 깨지면은 그냥 다 잃어버릴 수도, 물 타다가 이제 종목이, 제 경험담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목이 많아지면은 그걸 다 관리하는 것도 조금 스트레스고, 지수가 만약에 빠지면은 종목들이 다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시키는 걸 보면은 내 계좌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엄청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또 이제 멘탈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때도 6종목을 안 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1억 이상을 이게 적었을 때부터 만드셨다면은 이제 이 분들은
스스로를 증명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매매법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 맞는 한 가지 그 매매법을 그냥 평생 하시면은 뭐 계속 자산을 불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드별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시총별로 이제 들어가야 할 시드도 나눠진다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시총이 이렇게 300억에서 500억짜리는 한 2천만 원 이하. 왜냐하면은 이게 주식이 시드가 작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시드가 작은 왜 저는 이제 300억에서 1,500억은 2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1,500 이하 이런 거면 이렇게 호가가 그 주식 매물이 별로 없어요. 2천만 원을 이렇게 만약에 시장가로 판더라도 내가 한두 호가를 이렇게 그냥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 주식을 사는 거는 뭐 계속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처리할 때 괜히 막 1% 가까이 그냥 손해보고 그냥 던지는 경우도 있고 팔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팔기 처분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나눠본 게 300억에서 1,500억은 한 2천만 원 이하, 1,500억에서 3천억은 이제 5천만 원 이하, 3천억에서 5천억짜리 시총은 이제 1억에서 3억 정도, 그리고 5천억 이상은 이제 5억에서 7억 정도, 그리고 1조 이상은 그냥 뭐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매물도 그 주식 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잔량 이런 것도 되게 충분하기 때문에 처분하기도 되게 편합니다. 일단 오늘은 뭐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 왔던 거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또 기본적 분석과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또 느낀 게 있다면은 여기서 더 추가해서 한번 더 올려 보겠습니다. 네. 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